100세 시대라지만 890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너무 노후 대책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쓰지도 못하고 아둥바둥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현대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8090세에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을 위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생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목동 아파트 처분,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생존기라는 주제로 한 정보를 기반으로 노후 대책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 준비와 관련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동에서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이야기.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한 사례로 목동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한 60대 퇴직자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김 씨는 목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목동에서 성장했고 가족 모두가 이 지역에서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수입과 증가하는 생활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노후 의료비는 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는 재정적인 여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선택은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에게 목동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김 씨는 결국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1. 과도한 노후 대책의 함정. 첫 번째 사례는 김 씨처럼 퇴직 후 재정적 압박을 느껴 자신의 주거지를 포기해야만 했던 경우입니다. 김 씨의 상황을 보면 그는 사실상 건강하고 활발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노후 자금에 신경을 쓰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라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매달려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의 삶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대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례 2. 건강보다 돈에 집착했던 어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건강을 소홀히 했던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아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살았고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항상 비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던 해 어 씨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소 작은 증상을 무시하고 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 씨는 자신의 삶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 씨의 사례는 노후 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3.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낸 B 씨.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노후 자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은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자녀들의 독립을 지원하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나치게 노후 자금을 모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B씨는 매년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발한 노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노후 생활비는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매 순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전했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돈을 아껴 모으는 것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의 중요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가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사례처럼 필요에 의해 삶의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100세까지 살 확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그 준비가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삶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현 가능한 노후 대비 전략.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809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애쓰는 건 중요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죠. 지나치게 노후 자금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오늘은 노후 준비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다 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스트레스를 덜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목표를 세우세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큰 돈을 생각합니다.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0세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100세까지 살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죠. 김씨는 목동에서 오랜 시간 살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줄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쌍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를 팔아 여유 자금을 확보했지만 결국 그곳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해졌기 때문이죠. 김씨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현실적으로 추산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후 생활비를 추산할 때 연간 지출을 바탕으로 2530년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 분산과 소득 다변화가 핵심. 노후 자금 마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산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차익을 자산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작은 집으로 이전하거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퇴 후 공유주택이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다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아파트 매각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퇴직 후 소규모 투자, 취미를 살린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자산의 빠른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는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어 씨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로 인해 더 많은 자산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나친 절약보다는 행복을 위한 소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B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 재정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준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목동을 떠나 쌍문동으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는 줄였지만 익숙한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도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노후 준비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준비입니다. 단순히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전제로 무작정 큰 돈을 모으기보다는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09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만을 걱정하고 지나치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무작정 큰 금액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김 씨처럼 지나치게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분산하고 소득을 다변화하세요.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나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하거나 은퇴 후에도 소규모 투자를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지나친 절약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적당한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소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돈에만 얽매인 준비는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은퇴가 아닌 퇴사였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다. 서론 그만두면 편할 줄 알았다는 착각.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봅니다. 이 회사만 나오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 회의실 안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 줄어드는 연차, 갈수록 젊어지는 후배들의 경쟁 압박 속에서 퇴사는 하나의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초중반, 직장 내 입지는 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경영진은 구조조정과 조기퇴직을 권유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이 내가 나올 타이밍인가? 대기업 다니다 보면 퇴직금을 제법 받기도 하고 퇴사 후 여유 있게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사 6개월 후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니는 건데. 이 글은 그 선택 이유를 먼저 살아본 세 사람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조기퇴직, 중년의 퇴사,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이름의 결정이 어떻게 후회로 바뀌는지를 통해 은퇴 준비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설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본론 퇴직 후의 6개월, 왜 그렇게 빠르게 무너지나? 대기업 퇴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오산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퇴직금 생활 자금이 아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하루 3끼 밥 먹고 보험료 내고 자동차 유지비 쓰다 보면 한 달에 250만 30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6개월이면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지고 불안이 시작됩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결혼 준비 중이라면 돈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시간은 많지만 방향은 없다. 처음 한두 달은 와, 이제 내 시간이다. 싶지만 곧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뭐하지? 라는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공무원 출신이나 기술직이라면 몰라도 관리직 중심의 대기업 출신은 사회에서 쓸모있는 기술을 가진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재취업도 창업도 쉽지 않죠. 인간관계는 퇴사와 함께 끊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안에 있던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동료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가족들은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지?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53세 퇴사,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꿈꿨던 김태진 씨.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대세였어요. 나도 퇴사 브이로그 찍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봐줄 거라 생각했죠. 김태진 씨는 2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명예퇴직을 택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퇴사 후 일상, 중년의 자기개발 이야기를 다루며 제2의 커리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 촬영 장비, 콘텐츠 기획까지 전부 혼자 해야 했고 몇 개월간 구독자는 300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광고 수익은 없었고 매달 스튜디오 임대료만 30만 원씩 나갔죠. 결국 6개월 만에 유튜브는 접고 현재는 마트에서 야간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었죠. 사례 55세 퇴직 후
6개월 만에 청소 용역으로 돌아온 이영준 씨. 이영준 씨는 대기업 회계부서에서 일했고 명예퇴직 당시 약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반년은 쉴 거다는 목표 아래 자녀와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왔던 골프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청소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시간이라도 보람차요. 그는 지금 새벽 5시에 출근해 오전 9시까지 아파트 주차장을 쓸고 이후에는 독서실을 전전하며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일하는 거예요. 사례 창업이라는 함정에 빠진 50대 부부. 박상훈이 은영 부부는 함께 퇴사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둘이서 조용한 삶을 원했기에 창업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들여 카페 인테리어까지 했죠. 커피 내리고 책 읽는 삶,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월세, 재료비, 전기세, 카드 수수료가 생각보다 컸고 손님은 하루 10명도 안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6개월 만에 카페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프랜차이즈, 알바와 보험 텔레마케터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돈도 잃고 부부 관계도 멀어졌어요. 함께 하자고 시작한 일이 서로를 더 지치게 했죠. 결론 퇴사는 인생의 도피처가 아니다. 중년의 조기퇴직 혹은 은퇴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후 삶의 방향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설계의 전환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내 시간이 생길 거야.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은 계획과 준비, 구조화된 미래 설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만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사 이후의 1년, 3년,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그려보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대기업 나왔는데 6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퇴직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조기 은퇴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서론 조기 퇴직, 준비 없이 결정하면 위험하다. 중장년층의 퇴직은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자발적 조기 퇴사 등 다양한 형태로 대기업에서도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흔히 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당분간은 쉬면서 방향을 잡겠다. 그동안 못 해본 일이나 창업을 해보자. 회사 안 나가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 뭔가는 하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다음입니다. 퇴직 후 6개월이 현실 검증 구간이며 이 시기를 무계획으로 통과하면 후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보 퇴직금은 안전망이 아니다. 유한한 생존 자금이다. 대기업 퇴직자들의 평균 퇴직금은 보통 7천만 1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마치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처럼 착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 후 월 지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 약 15만 200만 원. 4대 보험 중 지역건강보험 전환 비용 월 2,030만 원. 자녀 교육비 또는 결혼 자금 지원 변동성 큼. 차량 유지비, 여가, 소비 등 월 3,050만 원. 총합월 25만 300만 원 소요 6개월에 1,500만 원 이상 지출. 퇴직금 1억 원 단순 생활 유지만 해도 34년 이내 고갈.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노후 준비금이 아니라 퇴직 직후를 견디는 생존 자금이며 목표 없이 소비하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핵심 정보 퇴직 후 삶에는 시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직장인의 시간은 회사가 구조화해 줍니다. 퇴근 시간, 회의 시간, 점심시간, 월별 목표 등 정해진 루틴이 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무기력감 처음 한두 달은 자유로움이지만 곧 공허함으로 바뀜. 자기 효능감 저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반복. 사회적 단절 인간관계가 급속히 축소되며 고립감 심화.
해결책 퇴직 전 생활 루틴 재설계 필요. 정해진 기상운동학습 시간 구성. 커뮤니티 재능 기부, 파트타임 등 외부 활동 계획 포함.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핵심 정보 기술 없는 중년, 재취업과 창업은 생각보다 더 어렵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두 가지는 재취업과 소규모 창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퇴직자들의 직무는 대부분 관리직 혹은 지원직 중심입니다. 이는 실무형 중소기업 재취업과의 연결성이 낮아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재취업 현실. 평균 재취업 성공률 50대 이상, 30% 미만. 재취업 후 연봉 이전 대비 50% 이하 하락. 단순 노동직 중심으로 이동 체력적 부담, 정체성 혼란. 소규모 창업의 함정.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카페 편의점 치킨집 창업 급증. 월세인 건비 재료비로 인한 초기 6개월 적자율 70% 이상. 부부 갈등, 자금 고갈로 인한 폐업률 증가. 핵심 조언. 창업은 해보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장성, 수익성, 지속성 세 가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함. 현실 사례 분석. 1퇴직 후 유튜브로 전향한 50대 남성 실패 사례. 전직 대기업 인사팀 25년 경력. 퇴사 후 계획 유튜브 운영 브이로그, 자기개발 콘텐츠. 현실 6개월간 구독자 500명 미만, 수익 없음 영상 제작 중단. 문제 요인 미디어 이해도 부족, 콘텐츠 시장 분석 부재. 결과 야간 편의점 보조 아르바이트 전환. 교훈 기술력 시장성 없이 도전한 미디어 창업은 생존 불가능. 이퇴직 후 창업한 50대 부부 자금 소진 사례. 전직 부부 모두 대기업 마케팅 영업직. 퇴사 후 계획 동네 카페 운영 퇴직금 8천만 원 투자. 현실 월 평균 손님 10명 이하, 3개월 내 적자 누적. 문제 요인 입지 선정 실패, 업종 이해 부족. 결과 폐업 후 각각 파트타임 취업. 교훈 경험 없이 시작한 업종은 퇴직금으로 하는 실험이 된다. 3. 청소 용역 재취업 현실 대안 사례. 전직 대기업 회계부서 28년. 퇴사 후 계획 6개월 휴식 후 재취업 목표. 현실 재취업 실패, 아파트 청소 용역 채용 공고 지원. 결과 새벽 근무하며 정서적 안정 유지, 체력 부담 있음. 교훈 작더라도 확실한 역할을 통해 사회적 연결 유지하는 전략 필요. 결론 퇴직은 탈출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다. 퇴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개월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설계 퇴직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돈인지 계산. 시간 구조와 하루 일과표, 목표 설정, 외부 활동 계획. 생계의미 전략, 병행 생존 수익과 존재감 역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경로 설정.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와 장비를 갖추고 나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임원의 평균 퇴직금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CEO 스코어. 2023년 기준 50대 이상 자산가들의 평균 노후 준비 자금은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대기업 임원들의 노후 자금은 개인의 경력, 직급, 저축 및 투자 습관, 생활 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대기업 임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저축 및 투자 대기업 임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저축과 투자는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동산 대기업 임원들은 자가, 주택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며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노후 자금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 대기업 임원들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대기업 임원들이 풍족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소비 습관, 실패한 투자, 자녀 교육 및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2막 50대 대기업 임원의 노후 자금 마련 풍요로운 황혼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 숨 좀 고르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그려봅시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벅찬 성취감과 함께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 과연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하는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50대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월 70만 8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결혼, 주택 구입 등 예상되는 목돈 지출까지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략. 현재 자산 점검 및 목표 설정. 가지고 있는 자산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꿈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하여 월 500만 원의 생활비를 확보하고 10년 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세금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죠.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변액연금보험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 경험과 위험 성향에 따라 주식,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수립. 세금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 미리 준비하면 마음도 편안합니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노후 설계,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박 부장님의 3층 연금 전략. 박 부장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에도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3층 연금을 통해 매월 4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3층 연금 시스템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례 2 김 이사님의 부동산 투자 성공 스토리. 김 이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온 부동산 자산을 통해 매월 3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투자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이상무님의 자녀 교육 투자. 이상무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상무님은 자녀 교육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부모의 노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상무님은 현재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3층 연금으로 쌓아 올리세요. 박 부장님의 성공 스토리. 30년 납입으로 매달 400만원 연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재무입니다. 오늘은 3층 연금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신 박 부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어떻게 3층 연금을 쌓으셨나요? 박 부장님은 3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DB형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연금저축에도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1층 국민연금 마이너스 사회생활 시작부터 꾸준히 납입하여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2층 퇴직연금 마이너스 회사에서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박 부장님은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매월 10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3층 개인연금 마이너스 IRP와 연금저축에 매월 꾸준히 납입하여 은퇴 후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 왜 중요할까요? 3층 연금 시스템은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1층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공사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2층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통해 쌓아온 노후 자금으로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층 개인연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박 부장님의 성공 비결은? 박 부장님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에는 몇 가지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박 부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 상품에 가입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분산 투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 활용. 개인연금 상품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자금 마련의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3층 연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층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미납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을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중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노후 설계를 받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박 부장님처럼 3층 연금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50대 은행원 퇴직금 4억 S&P 500에 몰빵. 5년 후 그는 웃고 있을까? 서론. 은퇴 후 삶, 선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50대 후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이죠. 한때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이자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사야 하나? 아니면 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나?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도 이런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은행원이었고 퇴직 후 4억 원의 퇴직금을 S&P 500에 몰빵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1. 사례 1 올인의 함정 마이너스 퇴직금이 반토막 난 58세 김씨. 김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했죠.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 만에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계좌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면 오른다고 믿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했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월급이 적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분산 투자했더라면 그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2. 사례 2 분산 투자로 노후를 지킨 60대 박 씨. 박 씨는 IT 기업에서 35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 그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에 올인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퇴직금 5억 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2억 원은 S&P 500 ETF에 투자, 1억 원은 배당주와 채권, 1억 원은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부동산, 1억 원은 생활비로 남겨둠.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S&P 500 투자는 한때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가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당주와 부동산 월세에서 나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 덕분에 그는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는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의 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 사례 3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62세 이 씨. 이 씨는 62세의 전직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는 원래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은퇴 후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금의 30%만 S&P 500에 넣고 50%는 안전한 연금 상품과 예금에 두었으며 나머지 20%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투자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투자 전략은 단순히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전 재산을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분산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에 덜 흔들리면서도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5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은퇴 후 투자, 심리학과 경제학이 말하는 최적의 전략.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은퇴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학과 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최적 전략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은퇴 후 투자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겠습니다. 1. 왜 몰빵 투자는 위험한가? 행동 경제학의 관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데니얼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에이머스 TVRSKY가 제안한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을 잃는 고통이 같은 금액을 버는 기쁨보다 23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즉, 주가가 오를 때의 기쁨보다 하락할 때의 두려움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는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결국 손해를 확정짓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현실과 심리적 압박이 결합하면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전 재산을 하나의 자산의 S&P 500에 몰빵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해결책 분산 투자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4% 룰과 현금 비중, 안전한 노후를 위한 재정 원칙.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오래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은퇴 자금 인출 전략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금융연구원 윌리엄 방겐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 더 4% 룰은 은퇴 후 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4% 룰이란? 첫 해에는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룰이 효과적인 이유. 주식과 채권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60%, 채권 40%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연간 인출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 왜 조급하면 안 되는가?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복리 컴파운딩의 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제 10년 후의 차이. 퇴직금 4억 원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가정하면 10년 후 약 7.87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시장이 하락할 때 겁을 먹고 매도하면 이 복리 효과는 사라집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하되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결론. 당신의 은퇴 전략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투자 전략은 단순한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경제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몰빵 투자는 감정적인 실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4% 룰을 활용하면 은퇴 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은퇴 계획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5년 후 웃을 수 있을지 후회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